분들이 사실은 뭔가 지금 30대를 접어들어서 혹은 30대를 앞두고 굉장한 고민 속에서 여기를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약간 관상을 보거든요. 반은 틀리고 반은 맞아요. 근데 제가 관상을 보아하니 여러분들 너무 착하게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뒤 흔들어 놓으려고 오늘 여러분 망치러 왔어요. 여러분 정신세계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해놓고 저는 유유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제가 지금 저로서도 의미가 깊은 게 제가 39이에요. 저는 40을 앞두고 사실은 40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강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지금 40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어쨌든 제 30대도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30대가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을 담은 그런 강연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론은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너나 그렇게 사세요. 피곤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 그렇게 살게요 하고 이제 열심히 저 혼자 약간 또라이 소리 들어가면서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번 연애녀로 쌍욕도 들어가면서 그리고 혼자 정말 열심히 제 삶을 살았거든요.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또 저로서는 그냥 이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만족도 해가면서 여전히 아직도 흔들리는 39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을 정리해보니 여러분께 살짝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우선 제가 30대에 접어들고 처음 느낀 게요. 그 잉게보르트 바흐만이라고 30세라는 에세이 아시죠? 제목이 30세. 30세에 접어들었다고 그러니까 30대에 접어들면 뭔가 이상한 중압감이 나에게 온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30대의 삶이 펼쳐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내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금 제가 40을 앞두고 있고 40을 사는 언니들을 보잖아요. 20대의 그녀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20대를 보내신 거고, 그리고 그 자세 그대로 30대를 묵묵히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망쳐 놓을 거니까 그렇게 망쳐지는 삶을 좀 기획하세요. 자, 저는 30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니까 제가 34살에 사장 수업을 썼네요. 요게 불빛이 나오는 거, 사장 수업, 절찬리에 판매 중이에요. 34살에, 그러니까 이제 30에 들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뭐 삶이 흘러가더라고요. 달라지는 게 없어. 여전히 예쁘고 늙지 않고 점점 어떤 풍성한 어떤 그런 농염함 뭐 이런 거가 이렇게 농익어 가고 막 점점 막 인기 많아지고 도대체 왜 안 늙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주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안 늙어서 고민이었고요. 자, 첫 번째 고민이 안 늙는 거면 두 번째 고민이 이거예요. 자, 왜 모두 9 to 6의 삶을 살지? 다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거야. 일이라는 게 모든 일이 어떻게 그 시간 안에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죠. 그냥 제가 아는 언니들의 일은 오후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까지 일하는 언니도 있고요. 하루 진종일 놀다가 3시간 집중적으로 일하고 노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기계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출근해가지고요. 점심 먹기 전까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싸이월드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는 집에서 싸이월드를 하고 점심 먹고 출근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런 고민을 했죠. 왜 도대체 모두 다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야?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직장 안 다니면 뭐 해야 되죠? 프리랜서. 말이 좋아 프리랜서죠. 그래서 프리랜서 이런 거 듣기 싫어갖고 그러면은 듣기 좋은 거 우리 또 포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사장 괜찮네, 사장. 사장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장을 하고 싶어서 사장을 한 거예요.
무슨 뭐 그럴듯한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사장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명함 팠어요. 구모니카 대표. 근데 이제 일부 몇몇 어떤 그냥 이렇게 디자인 사무실 혼자 하는 분들 보면 자기 사장인데 실장이라고 찍어요. 근데 그래야 거래처를 가가지고 이렇게 내밀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대표 그럼 자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실장으로 찍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침을 가했지. 아니 왜 그럴 때 겸손하고 그걸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대표라고 해서 아무도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게 망가질 거죠. 내가 여러분 망칠 거거든요. 그냥 포장하세요. 내가 그냥 혼자 사장이지만 사장인 거잖아. 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일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해결했죠. 두 번째 30대 고민은 결혼이죠.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사람들 보기만 하면 왜 결혼을 안 하냐고. 그래서 앞에다 가로 열고 넣어달라고. 그렇게 예쁜데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질문을 바꿔달라고. 네? 너무 그 폭력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그런 질문은 하지도 말고 그런 질문 들었을 때 분노하세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왜 애를 안 낳냐는 거는 폭력적인 질문이야.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저 내가 나에게 맞는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는 건데 왜 뭘 안 하냐고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노키즈족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 없이 둘이 즐겁게 살다가 한 세상 즐겁게 살고 죽겠다 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획일화 시켜가지고 왜 결혼을 왜 30 넘어서 40 돼서 안 하냐, 왜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냐. 근데 그런 판에 박힌 틀에 박힌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연애와 결혼에 고리를 끊고 저는 지금 성공 강박에서는 벗어났는데요. 결혼 강박에서는 뭐뭐 하는 중이야. 아직도. 왜요? 기회는 열어놔야죠. 나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지금 아직 결혼 안 하고도 행복하니까. 그죠? 그 선택이, 나의 선택이 지금 만족스러우니까 안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민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같이 하고 있는 고민일 거예요. 일에 대한 고민, 사랑에 대한 고민.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요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캐피탈리즘의 꼼수가 숨어 있는 거지. 우리는 되게 성공하기를 강요받고, 그죠? 성공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누가 난 실패할 거야 뭐 이럴 수는 없죠. 실패한 인생 살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이게 우리 뇌가 조작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도 그냥 사랑만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뭔가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것도 우리를 뭔가 이렇게 우리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아시겠지만 결혼제도는 200년이 안 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결혼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 돈을 버는 아빠,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이 하나의 경제 단위죠. 이 경제 단위가 돌아가면서 캐피탈리즘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야 열심히 돈 벌고 아이를 키우려면 얘를 먹여 살려야 되고 뭐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돈벌이를 하고 또 얘를 새로운 또 어떤 생산성이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고민 두 가지가 캐피탈리즘의 꼼수라는 거지. 결혼을 하지 않은 거는 정부에서 굉장히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빨리빨리 결혼해갖고 애를 빨리빨리 낳아가지고 말이야. 빨리빨리 저기 해가지고 빨리 해야지. 지금 왜 이렇게 애를 안 낳고 노처녀들을 엄청나게 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온갖 TV에서 성공 신화 막 다루죠. 어디 이국 타양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막 성공한 스토리 이런 거 우리 막 다큐멘터리부터 엄청나게 우리한테 보여주죠. 왜 보여줘요? 우리 빨리 돈 버는 기계가 되라는 거야. 돈 많이 벌으라고요. 그거를 주입받고 사는 거야. 그런 삶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자, 그래서 오늘
오늘 포인트는요. 제가 여러분 망쳐놓겠다는 거는 성공 강박에서, 결혼 강박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공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결혼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벗어나서 아까 왜 수혜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좀 다른 애 그렇듯이 좀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나의 성공, 나의 결혼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뭘 원하는가?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요 대충 제가 정리해봤더니 요 정도예요. 행복을 원하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이 뭐냐고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고민했는데 아직도 답을 못 내렸잖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철학을 하신 소크라테스 오빠도 모르는 거를. 이건 몰라. 1번 뭐가 행복인데 몰라요. 이 밑에 거 다 해보고 죽기 전에 아 내가 행복했나 이렇게 그때 아는 거야. 그래 그때 이제 저기 비석에다가 새기는 거지. 그리고 자, 우리가 직업이죠.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방점을 늘 직에다가 찍었어. 직이 있고 업이 있어요. 직은 기술이야. 어떤 직무 능력 같은 거죠. 그리고 업은? 업이 뭔지 아시죠? 내가 내 피와 뼈에 새겨진 임무 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혹은 그분이 내려준 나의 임무. 근데 우리는 늘 그래서 어른들이 맨날 기술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대한민국과 자본주의가 그렇게 살아온 거야. 기술을 배워서 하나의 기계가 돼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의 재능이나 나의 어떤 쓸모나 돈이 안 되는 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자, 돈 많이 벌고 싶죠. 누가 돈 벌기 싫어?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근데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맨날 이제 입버릇처럼 했는데 엄마도 아빠도 돈 많이 벌어라. 의대 가면 의사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게 많이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다 대답 못 해요. 저도 대답 못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지? 그래서 네, 얼마? 얼마? 10억? 막 이런 거예요. 무슨 10억이 뭐가 소박하다 소박해.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도 없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안 되죠. 얼마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명예도 여러 가지 명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명예를 얻고 싶다고 어쩌고 이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막 갑자기 대학원을 막 가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가셔. 그게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명예를 얻고 싶은 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죠. 근데 그것도 정해야 돼. 명예 어느 정도? 뭐 대통령 정도? 한나라의 원수 정도의 명예? 아니면 그냥 동네 이장 정도의 명예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수준을 자기가 정해야 된다는 거지. 사랑도. 사랑하면 결혼을 해야 되나?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나? 그리고 도대체 가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언가? 이상한 의무감 같은 거를 여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 안에서 보호를 자기가 받아야 되고 보호를 또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그 홈 스위트 홈의 환상이 있다는 거지.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 죽기 전에 내가 나 행복했나 하고 질문할 때 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일 건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고민하는 중이에요.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안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 가수 김장훈 씨처럼 가치 있는 삶, 자기 누나는 굶어 학고방 같은 데 옷가게 하고 힘들게 사는데 사회를 위해서 돈을 쓰고 뭐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너무 기준이 없었다는 거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었나. 자, 우리 그래서 정체성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정체성이 동사로 identify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남과 나를 구별짓는 지점을 찾는 게 그 나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잖아요. 남하고 똑같은 정체성은 그건 도대체 무슨 정체성이죠? 근데 대한민국이나 자본주의 사회가 늘 획일화된 기준으로 이 틀 안에서 다들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응? 적당한 때 결혼하고 적당한 때 애를 낳고 자 이왕 일을 해 공부 열심히 시켜놓고 돈 처발라가지고 유학 보내놨으면 성공해라. 아니 그냥 유학 갔다 와서 그냥 내가 혼자 즐겁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행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학 갔다 박사하고 오면 왜 교수가 안 되냐고? 교수가 안 된 사람을 루저라고 그러죠. 우리 시선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되게 잔혹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시선이지.
미국에서 박사 따고 왔는데 40살이야. 교수가 안 됐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고 뭐 슬픈 일이 아닌데, 아, 저 사람은 아깝다. 박사 했으면 교수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점에서 우리라도 먼저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 시선이 그래버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살기가 불편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 아이덴티파이를 해보자는 거지, 나를. 나는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자는 거죠. 진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여자니까 허스토리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사람 아니고요. 그죠? 알을 깨고 나오지도 않았고요. 외계인의 자손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DNA가 있고 우리 조상이 있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여자로 태어났고 자, 30대를 맞이했어. 그리고 정신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상태. 나는 어떤 정신 상태로 살고 있나. 성격 중요하죠. 외모도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고 싫어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삶을 살지가 정해져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 자신을 구성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집안사가 되게 중요해요. 집안사. 연애사, 친구 되게 중요해.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저를 만난 제 친구들은 많이 망가졌어요. 시집들을 안 가고.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것은 이 요소들을 잘 한번 여러분이 규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한번 쭉 써보시고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누구의 강요가 아닌 나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데 두 가지 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모니카가 예시. 저는요, 일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사랑했으니까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은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저보다 일찍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 성공의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성공? 아까 얘기했죠. 돈 얼마나 벌면 많이 버는 건지, 어느 정도 명예가 필요한지처럼 자기만의 성공의 기준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죠? 뭐가 성공인지, 돈 버는 게 성공인지, 아니면 내가 행복한 게 성공인지.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죠. 구모니카는 왜 성공하려고 했니? 물어봤더니 이거였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를 막 생각해 봤더니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열심히 잘 예쁘게 키워주셨으니까. 그리고 나대는 걸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나 성공해갖고 돈 많이 벌면 막 주변 친구들이나 막 사람들이 역시 이름도 특이한데 역시 저렇게 막 살더니 결국은 성공했네. 이런 소리 듣고 싶더라고요. 그런 거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막 해서 성공의 기준을 봤더니 내 행복이 저기 안 들어있는 거예요. 다 남한테 어떻게 엄마 아빠도 이제 30 넘으면 남이죠. 투정도 못 부려 이제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남들의 기준으로 내가 성공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자 나는 그럼 내가 내 성공은 뭔지 다시 결정했어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편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공이죠.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야 되고 자유로워야 돼요. 저는 늘 외치는 게 보헤미안 정신이거든요. 자유 영혼으로 자유롭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삶을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자유롭게 살면서 불행한 사람은 진짜 불행한 거지. 자유롭게 살라고 시간을 주고 자 놀아 그런데 막 불안해. 놀아도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흑인 해방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딱 된 거예요. 자 가거라 그랬더니 흑인들이 다 못 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 꼴이라니까.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지금도 잡을 찾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스펙을 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야 본인들이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아우 신랑 때문에 돌아버리겠대. 아니 빤스 한 장을 자기가 사서 못 입는다는 거야. 어? 자기가 이걸 다 해줘야 되는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행복함이 보이는 거야. 자기가 그게 짜증나는데 그걸 안 하면 불안한 거야. 왜냐면 한 가정의 와이프 역할이 그런 거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지.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가 9 to 6로 살아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한, 진짜 불쌍한 인생인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살고 있어요. 네. 그냥 에너지 넘치고 자유롭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인간이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쓸 수가 없다니까?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만약에 이제 한 달에 막 10억을 써야 돼. 한 달에 10억. 못 써요. 못 써. 명품관에서 나한테 많이 안 팔아. 거기 VIP들이요. 다 이제 한정 수량 이런 것들 정해져 있어. 주인이. 이미 수입할 때 주인들이 정해져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저 돈 있어요. 뭐 이런다고 나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저는 친구가 많고 어른들을 잘 친해가지고 술도 공짜로 많이 먹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많이 벌어야 될까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뭐 엄마 아빠 얹혀 사는데 집 안 사도 되는데? 끝까지 엄마 아빠랑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벌면 될까 생각하니까 그냥 좀만 벌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몇 개 사입으면 돼. 응? 이거 되게 럭셔리해 보이죠? 이거 15,000원, 15,000원. 지나가다가 가게 정리한다고 사라 그래가지고 하나 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정해지니까 그만큼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직장을 막 옮겨 다녀. 제가 그래서 그냥 1인 출판사를 하니까 그 정도 제가 쓸 정도 딱 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노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걱정하는데 당장 내년도 지금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무슨 노후까지 내가 저의 DNA는 그런 DNA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사업을 하고 사장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해요. 너 좀, 돈 좀 많이 벌어보려는 거야? 아니면 되게 성격도 좋고 여기저기 막 가갖고 사람들하고 친하고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업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 한계, 그 선을 정확히 알면 사업도 취직 자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취직하고 여러분 연봉 얼마 주실 건지 막 갖고 따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1년에 한 2,500 정도면 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돼요. 사업이나 프리랜서나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는 대량 생산.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요즘? 볼펜을 하나를 사도 프리마켓, 홍대 놀이터 프리마켓 이런 데 가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볼펜 이런 거 사는 그런 애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때는 모두 빅을 썼어. 빅. 지금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 이쁜 거 볼펜 하나를 써도 막 이렇게 세상에 이거 나밖에 못 쓰는 뭐 이런 거 찾는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근데 전문가는 이제 꺼지라는 거지. 언론, 우리가 MBC, KBS, SBS 뉴스를 누가 봐요? 60대, 70대 할아버지들. 근데 그분들도 지금 그거 채널 1 뉴스를 봐요. 그리고 우리는 뭐 보지? 우리는 꼼수를 듣거나. 그런 거죠. 누가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은 없어졌어. 이제 아마추어들이 메인 스트림을 장악할 거야. 그리고 메가 트렌드가 없지, 이제. 유행 이런 게 어딨어요. 점점 더 마이크로 트렌드해지는 거지. 세밀하게 가고 개성과 다양성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당히 자기가 어느 정도만 벌면 되겠다고 정하고 어떤 아이템을 정하면 그냥 그 사람들하고 먹고 살면 돼요. 제가 우리 독자들, MNK 독자들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책을 만들면 10,000부는 나가거든요. 베스트셀러는 안 되죠. 근데 그 10,000부 팔면 제가 먹고 살아요. 그렇게 그 인구만 딱 챙겨갖고 내가 가면 돼요.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 영혼이 됩시다. 9 to 6로 본인을 기계 부품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쓸 만큼의 돈을 벌고, 그죠? 그 수준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그냥 저는 그게 행복할 거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훌륭해. 얘기하는데 내가 해놓고 막 눈물이 날라 그래. 감동받아가지고. 자, 결혼을 고민했죠.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 응? 결혼이 뭐야, 결혼이.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 남편도 있으면은 왠지 뭔가 기댈 언덕이 있는 그런 거. 그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여자들은 좀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의존감이 좀,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DNA에 있죠. 그리고 애들을 보면 그렇게 이뻐요. 왜냐면 내가 자궁을 가지고 있는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DNA인 거예요. 그리고 뭐, 남자랑 만나다 보면 왠지 이제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라는 또 이런 강박관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엄마 아빠도 효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 단위잖아요. 그게 하나에. 그게 나라에서도 나중에 노처녀들을 감금시킬 것 같고, 강제로 막 짝을 지어가지고 막 꿈을 꿨는데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임신을 하라는 거야. 막 정부에서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임신을 하라고 꿈을 꿨죠. 자,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자, 어쨌든 결혼은 경제 단위잖아요. 경제 단위면은 결혼을 하려면 그건 거래예요. 자, 나한테 남편이 보호를 해주고, 그 보호를 받는 틀을 만들어주고,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그 괜찮은 사람한테 거래하는 거죠. 나도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뭘 해줄게. 그 결혼이 거래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결혼 제도가 생긴 거 자체가 거래였으니까요. 갑자기 그걸 사랑으로 포장을 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아니, 사실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랑도 금방 식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남인숙 작가가 저 친구예요. 남인숙 작가 얘기 들으셨겠지만, 자, 결혼으로 행복해질까? 그러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야 되는 거. 거래니까 나만 받을 순 없죠. 그렇다면 자, 내가 뭘 줄게, 넌 날 뭘 줄래,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인숙 작가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철저히 계산하고 철저히 따져라. 결혼은 어차피 여자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저기 여자 DNA, 이게 문제야. 자, 여자 DNA가요. 우리 DNA가 어쩔 수 없어. 남자 뭐라고 하지 마요. 남자는 DNA에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뭐 이런 그런 살림을 하고 이런 DNA가 없는 거예요. 빤스 한 장도 자기가 못 사는 DNA인 거야. 그런 DNA랑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너는 나한테 뭘 줄래? 그래, 내가 할게. 한다고 쳐. 넌 나한테 뭘 줄래? 그리고 과거에는 여자는 살림만 했죠. 근데 지금 우리 돈 같이 벌잖아. 돈 같이 벌고. 우리가 다 할 거고. 그러면 뭐, 제발 스윗해지라고요. 대한민국 남자들. 너무 스윗함이 없잖아. 프랑스 남자들 알죠? 녹아. 자기들이 돈을 못 벌고 경제적으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프랑스 남자들은. 그래서 선택한 길을 스윗한 거야. 자기 스윗해지고. 내가 여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제 프랑스 유학 간 애가 그러더라고. 그것도 짜증난대. 돈도 못 버는 새끼가 맨날 꽃 갖고 와가지고 Honey I love you 막 이러는 거 너무 짜증난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짜증 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 불러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제가 결혼을 포기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저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자, 대한민국 남자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여자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 하지 말래. 여기 이거 곱하기 100배 내가 쓸 수 있어요. 어? 뭐 있을까? 자, 이거 제일, 이거 남자들과의 술자리. 사실은 모든 술자리를 싫어하지. 자기 와이프, 어? 남자인 친구도 싫어하고 모든 친구들을 싫어해요. 내재는 기가, 주의 주장, 자기 생각. 여자가 자기 생각 말하면 짜증내요, 남자는. 자, 이런 걸 포기하고 결혼할 거냐? 어? 안 할란다. 어? 안 할란다 결정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요.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 그것도 삶의 한 선택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삶의 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망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삶도 있다. 삶의 질을 회복하고 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뭐 이러다가 막 나 올해 말에 결혼하고 막 여러분 한 번 더 혼란스러워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